안녕하세요. 마가택쌤입니다. 오늘은 운동과 건강의 관계 세 번째 단원인 운동과 자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을 계획하여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인데요. 신체 이해와 자기 관리란 무엇이고 건강관리에 필요한 운동 실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자신의 신체를 이해하고 건강을 위한 자기 관리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심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운동 실천 방법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네, 여러분들 자기 신체 이해 딱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몸을 이해한다 라고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한테 야, 나 어때? 내 몸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네, 그래도 신체라고 하면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신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도 내 몸, 내 신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몸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 체력 검사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 검진인데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신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 체력 수준, 그리고 건강 상태, 질병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신체 이해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기관리는 여러분들의 자아 존중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신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팝스라고 하면 금방 이거구나 딱 느낌이 오실 텐데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하면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입니다. 네, 피지컬 액티비티 프로모션 시스템. 네, 요거의 약자가 팝스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팝스라고 하면 또 이거 측정해야 되네 막 이러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팝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체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체력 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력 측정이 또 왜 중요한지 하면 잠깐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내 체력 수준을 알아야지만 그거에 맞는 운동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력 증진 프로그램에 꾸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운동 상해, 다치는 거죠. 운동 상해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이 팝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팝스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측정 및 평가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처방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활용 및 관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대부분 이 측정과 평가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세 단계가 잘 연계되어서 진행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의 신체 수준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체력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정 및 평가 단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체력 측정하는 것은 이 건강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으면 체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또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건강까지도 나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좋은 체력 상태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하는 종목에는 크게 필수 평가와 선택 평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필수 평가를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꼭 해야 되는 평가죠. 그래서 체력 요소 어떤 게 있었어요? 심폐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순발력, 이렇게 5가지의 체력 요소를 평가하는 단계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종목에는 왕복 오래달리기, 셔틀런, 페이서라고도 불리우는 이 종목이 있고요. 오래달리기 걷기, 일정한 거리를 걷거나 달려서 들어오는 기록으로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스텝 검사가 있습니다. 스텝 검사는 스텝박스라고 불리는 계단 형태의 것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최종적으로 이 심박수를 통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근력 및 근지구력을 평가하는 종목에는 팔굽혀펴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 하면 되겠죠.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악력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을 측정하는 종목에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좌정굴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종합 유연성 검사라고 해서 어떤 동작들을 취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유연성을 체크하는 검사인데요. 다음은 신체 조성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체질량 지수, 여러분들의 신장과 키와 그리고 몸무게, 체중을 가지고서 일정한 공식을 활용해서 확인하는 방법, BMI라고 또 하는데요. 신장을 미터로 환산한 다음에 그거를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그 신장의 제곱이 되고요. 분자 위에는 여러분들의 킬로그램 몸무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지수를 가지고 이 친구가 그러니까 체지방이 어느 정도 될 건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지방률인데요. 어떤 특정 회사의 모델명이기도 한데 인바디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에 양말을 벗고 올라가서 양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 쭉 하면서 내 몸의 근육량은 어느 정도인지, 체지방량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딱 데이터가 나오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체지방률을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순발력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50m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평가 이외에 선택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선택평가는 자세평가,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 정밀평가, 비만 정밀평가, 자기신체 인식평가 등을 실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체력 요소별로 측정된 기록을 가지고서 일정한 기준표가 있어요. 그 기준표를 대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있습니다. 심폐지구력에 대한 어떤 종목을 측정을 하면 그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서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점수들을 쭉 이렇게 합산을 하게 되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체력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평가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측정 후에 이렇게 평가 등급을 받았다면 그 평가 받은 등급에 맞춰서 나는 1등급이나 2등급 정도 되니까 체력이 어느 정도 일반 수준보다는 높구나. 4, 5등급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 수준보다 좀 체력이 떨어져 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체력 수준별로 판단이 됐다면 그 체력 수준별로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요. 내가 어떤 체력 요소가 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에 따른 처방과 그 다음에 목표 칼로리 소비량도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슈퍼 신체활동 10종 세트도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활동일 것 같지만 한번 들어보면 그렇게 대단한 활동은 아닙니다. 슈퍼 신체활동 10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스트레칭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걷기, 페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셔틀런, 왕복 오래 달리기죠. 그리고 달리기, 줄넘기, 순환운동,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근력운동, 구기운동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방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실제로 이 처방받은 운동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꾸준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그 프로그램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체력 학생, 비만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각 학교에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필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마 개인 희망을 받아서 운영을 하실 텐데, 그래도 자신의 그 개별적인 노력보다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권장을 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건강 체력과 그리고 여러분들 신체 활동, 그 생활 패턴 등을 관리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초 체력 검사 이외에 또 한 가지 자기 신체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 건강검진이 있다고 했죠. 우리 청소년들이 이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이거 나이 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필수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1학년 때 건강검진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력검사도 하고, 청력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 검사도 하고요. 그리고 소변도 받아서 소변 검사도 하고요. 혈압도 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조사의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신체적으로 잘 발육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렇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건강검진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꼭 정기적으로 받아야 돼요? 네, 정답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고 있던 질병을 찾아내서 조기에 치료하려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모든 질병을 다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네, 아주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검사를 하게 되면 모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의학에 발달되는 상황에 따라서 발견되지 않는 질병도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학교에서 진행되는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검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된 검사, 아주 청소년 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질환들, 그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건강검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친구들도 있죠. 앞으로 내가 질병 걸릴 거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검진 결과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여러분들 건강 상태, 그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라서 앞으로 내가 어떤 병에 걸릴지,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지 잘 모르죠.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 최근에 나타나는 질병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내가 어떻게 식습관을 유지했는지, 어떻게 운동 생활을 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여기서 환경이라면 지금같이 미세먼지나 방산, 여러 가지 안 좋은 유해 환경들 있죠. 그런 것까지도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나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나왔는데 그럼 건강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건강한 건가요? 네, 건강 검진 결과에서는 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그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근데 나쁜 건강 습관을 통해서 질병에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까요? 이런 친구들도 있죠. 건강한 사람이 이 건강검진을 왜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지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을 때 건강검진을 받는 거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건강할 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평생 건강을 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기초체력 검사와 건강검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체를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운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을 참여하게 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은 증진이 되겠죠. 다양한 체력 요소들이 향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해소가 될 거고 긴장도 완화가 됩니다.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과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전 시간에도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서 건강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기르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와 그리고 가정을 구분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요령들인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시간표를 보면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체육 수업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약간의 교과목명은 다르겠지만 학교에서 정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도 이 교육과정 안에서 신체 활동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하기 전에는 아마 체육 선생님들이 늘 강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체육복과 운동화를 잘 착용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교복이나 어떤 불편한 복장을 착용하고서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런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잘 안 생겨요. 왜? 운동을 하게 되면 땀도 나게 되고 여러 가지 활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불편한 것 때문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 상태를 꼭 잘 갖춰야 되겠고요. 운동을 하기 전에는 준비운동, 마친 후에는 정리운동을 해야지 큰 운동 손상이 없을 것 같아요. 체육 수업도 엄연히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의 목표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체육 수업에 성실히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시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는데요. 선생님도 다양한 경험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체육 수업 때 씨름도 한번 운영해봤고요. 치어리딩도 해봤고요. 오늘 배웠던 것처럼 팝스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팝스 측정과 연계된 체력 향상 운동을 함께 병행한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뉴스포츠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그리고 또 변형된 룰을 활용한 뉴스포츠들도 활성화되어 있고요.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미래 체육 수업이라고 불려지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VR을 끼고 이렇게 수업에 참여한다든지 가상현실을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수업에 시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업을 마치게 되면 반드시 위생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손을 꼭 씻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장도 꼭 갈아 입었으면 좋겠어요. 체육 수업에서 실컷 열심히 참여한 그 복장으로 또 수업에 들어가기엔 또 찝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일상복과 교복과 체육복을 좀 구분해서 잘 착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체육 수업에서 다 못한 그 활동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더 관심 있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활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체육활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끼리 이 클럽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고 불리우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후배가 함께 스포츠 클럽 활동에 참여하면서 바른 인성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스포츠 클럽 축제, 대회라는 표현을 이제 좀 사용하기가 좀 그러니까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제에 참여하면서 올바른 도전 정신과 그 다음에 올바른 경쟁 의식, 페어플레이 정신 등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입상할 수도 있잖아요. 입상하면 얼마나 기쁘고 또 뿌듯하겠어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근의 어떤 학교 대항으로 대교 경기를 통해서 교류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안에 아마 성인 부도 있을 겁니다. 동호회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그런 동호회 활동에 연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른들과 함께 교류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사회와 그리고 사회 체육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굉장히 권장되고 있는 활동이에요. 학교 체육 수업에서는 이게 수업이다 보니까 제한되는 사항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권장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학교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학교 말고 일상생활 안에서 여러분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타는 거 대신에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친구도 있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서 등하교 하기 이런 것도 실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말이나 이렇게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친구나 혹은 가족끼리 자전거를 타는 이런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들을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 가지 정도씩만 생각해 보세요. 네, 이전까지는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봤다면 이것부터는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텐데요. 어디까지나 가족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활 패턴이 비슷하게 자라오고 시간을 많이 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좋은 경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게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부모님과 혹은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스포츠에 참여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여가 스포츠를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선택이 되었다면 정해진 시간에 가족과 함께 꾸준하게 운동을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운동 장비와 용구를 잘 갖추고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운동 기구나 시설을 사용할 때는 특별히 안전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아빠 나 운동하러 가요, 엄마 나 뭐 하러 같이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월에 한 번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 지역 주변에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센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있는 센터죠. 공공시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주고 비용을 좀 많이 받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이 주변 스포츠 센터 시설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일정 수준 이상일 거예요, 아마. 이거는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시설 한번 조사해 보고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있다면 참여하는 것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종목을 정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운동 능력에 맞는 그런 성취 목표, 내가 이거를 배우고 싶다, 수영을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뭐 다양한 활동을 그냥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이거 좀 전문적으로 더 기량을 향상시키고 싶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목표를 설정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하면 더 재밌고 유익하고 기량도 빨리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이니 체육공원인데요. 이 체육공원은 국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일정한 스포츠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몇 가지 좀 선생님 봤을 때는 단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서 이 세금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 것처럼 소중하게 잘 사용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주변이 조금은 쾌적하지 않은 환경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주변을 찾아보면 이렇게 쉽게 이동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운동시설이나 기구를 사용할 때는 안전에 유의해서 그 운동 방법이라든지 안전 수칙을 잘 보고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사람이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 것처럼 소중하게 잘 관리해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에서나 그다음에 가정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뭐 한 번만 참여하면 그냥 뭐 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지속적으로 운동을 실천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운동이 왜 중요한지,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꾸준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무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뭐하러 해? 시간 아깝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죠?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운동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인식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체력 수준, 내 신체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어떤 게 있었어요? 기초 체력 검사나 건강검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체력 수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체력 수준에 맞게 적절한 운동 계획을 수립을 하면 되겠죠. 무리하게 운동을 계획하면 당연히 지속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획한 대로 운동을 실천하면 되는데요. 운동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는 선택된 종목이나 그다음에 시간, 뭐 강도에 따라서 안전하게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 휴식과 그리고 뭐 수분 섭취나 염분 섭취 충분히 해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또 하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는 것도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면 더욱더 의미도 있을 거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함께 재밌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다 참여한 이후에는 운동 일지를 작성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일기 형태로 뭐 구체적으로 쓰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몸무게나 아니면 어떤 운동한 양을 이렇게 기록해 두면 다음번에 운동을 계획하거나 내가 이렇게 운동을 꾸준하게 해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어 라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운동을 또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의 수업을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체력을 중심으로 종합 체력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적합한 운동을 처방해 주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네, 바로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라고 불리우는 팝스. 네, 팝스라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더 잘 기억할 것 같아요. 피지컬 액티비티 프로모션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운동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체력 상태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체력 수준에 맞게 운동을 계획한 후에 운동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과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운동을 하면 되겠고요. 운동이 맞춰진 다음에는 운동 일지를 작성하는 게 지속적으로 운동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